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의 중심에 선 명태균 씨가 19일 뉴스토마토의 5일자 김 여사 총선 공천 개입 기사를 보도한 기자 2명과 편집국장 등 3명을 정보통신망상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또 해당 기자 등 3명을 비롯하여 뉴스토마토를 상대로도 3천만 원의 위자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명 씨는 변호인을 통해 김건희는 김영선 전 의원과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은 적이 없고 텔레그램 메시지는 영부인과 자신 간의 메시지이며 이준석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에게 보여준 사람은 자신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며칠 전 이준석은 뜸들이다 A 의원이 자신이라는 점을 인정을 했고 B 의원은 이번 명 씨의 고소를 통해 천하람 의원이었다는 점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명 씨는 이어서 그 메시지에는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에게 김해로 이동해 줄 것을 요청한 내용이 없고 그에 따른 지원 방안 등도 없다며 김 여사와 김 전 의원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는 D 씨의 발언도 이준석의 해명에 비추어 볼 때 허위인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우선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면은 보도 내용으로 보아 자신이 김 여사와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은 일단 사실이고 이것을 이준석과 천하람이 봤으나 그 메시지에는 공천 개입에 관한 내용은 없다라고 지금 명 씨가 주장하고 있는데 설령 만약 공천 개입에 관한 얘기가 있다고 한들 명 씨가 이에 대해 폭로할 의지는 없어 보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 한겨레 기사에 따르면 명 씨는 지난 대통령 취임식 때 김건희 초대로 간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것으로 보아 둘의 관계가 그리 한 건너 아는 사이가 아닌 각별한 사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래도 명 씨가 김건희 편 쪽으로 설 사람이기 때문에 김건희의 공천 개입에 관한 큰 한방은 쉽지 않을 듯해 보이며 또한 만약 김영선 전 의원이 김건희와 공천 개입에 관한 메시지를 주고받았다고 한들 김영선이 지금 이 시점에 이것을 폭로해도 자신에게 득될 것조차 없으므로 그러한 예상을 해봅니다. 명 씨가 지금 뉴스토마토를 고소한 이유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명 씨 SNS에 들어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기자와 명 씨가 오간 대화가 나오는데 사실 이 사건에 대해 뉴스토마토 측에서는 명 씨에 대해 아직 이름을 언급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장성철 패널이 명 씨에 대한 이름을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직접 언급을 하면서 일이 갑작스럽게 커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뉴스토마토 측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한번 제대로 몇 단계를 거쳐 다뤄볼 생각이었는데 갑자기 장성철 패널이 당사자인 명 씨의 이름을 대놓고 공개함에 따라 이 사건이 갑자기 뒤엉키게 된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요. 뉴스토마토 관계자도 갑자기 본명이 언급된 것에 대해 당황해하는 문자 내용이 보여집니다. 결국 당연히 용산에서는 어떻게든 압박이 들어올 상황으로도 보여지고 결국 오늘 이 시점에서 명 씨가 뉴스토마토를 빠르게 고소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뉴스토마토 측에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이 내용을 보도하고 진행할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한편 오늘 김건희 특검법과 최상병 특검법 그리고 지역화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국힘당 찰스입니다. 안철수는 오늘 김건희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서는 투표하지 않고 최혜병 특검법에만 찬성표를 던졌는데요. 국힘당에서는 이미 밖에서 다 같이 장외투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참여하지 않고 혼자 앉아서 찬성표를 누른 것입니다. 지난번에 최혜병 특검에 찬성을 누르겠다고 얘기했었는데 말에 대한 약속은 지켰지만 그동안 자꾸 왔다 갔다 하는 찰스의 행동을 볼 때 참 신뢰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줍니다. 오늘 혼자 돋보이는 찬성표를 던진 안철수를 향해 국힘당과 윤석열 정부는 이것으로 완전히 안철수에게 마음을 돌릴 것으로 보여지는데 진보 쪽도 안철수를 싫어하는 마당에 이번을 끝으로 찰스는 완전히 정치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끝으로 오늘 서영교의 발언이 국회 본회의를 쩌렁쩌렁하게 만들었는데요. 서영교의 핵심 요약 영상 들으시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울 중랑구갑의 국회의원 서영교입니다. 국민의힘은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렇게 김건희 여사를 변명하고도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에 아부하면서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범죄를 그렇게 국회에서 가리는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는 국민의힘을 규탄합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확실하게 수사합시다. 그리고 확실하게 처벌합시다. 이번에 특검법을 저희가 발의했으니 이거 모두 다 찬성으로 통과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확실하게 소환해 봅시다. 그리고 수사도 해봅시다. 그리고 국민이 답답하지 않게 처벌해 봅시다. 경제는 윤석열이 다 망가뜨렸고 김건희는 왜 끌어내리지 못하냐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좀 끝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대통령으로 뽑아놨으면 대통령이 경제도 살리고 국민도 살리고 그리고 공정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필 부인이 그렇게 주가 조작에 연루되었어? 그리고 왜 샤넬백은 받고 왜 인사에는 개입하고
왜 공천까지 개입해서 국정농단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윤석열의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가 나 부끄러워서 못 살겠다 이렇게 저는 외칩니다. 여러분, 먼저 주가 조작입니다. 23억을 수익을 보지 않았습니까? 엄마가 팝니다. 6만 7천 주를 주식 매도를 날립니다. 그랬더니 딸이 32초 만에 그것을 다 삽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엄마랑 딸 보셨어요? 어떻게 엄마랑 딸이 똑같이 주가 시장, 자본시장 교란죄에 그렇게 들어가서 자그마치 23억이나 수익을 받습니다. 그런데 수사가 제대로 안 돼요. 왜? 남편이 검찰총장이라서. 왜? 남편이 검사라서. 이런 검사 잘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검찰총장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못해요. 그래도 검찰이 밝혀냈어요. 23억이나 수익을 봤다고. 이번 항소심에 혹시나 김건희 여사 쪽에서는 무죄 날까 기도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무죄는커녕 모두 유죄 났습니다. 전주까지 징역 얼마? 6개월, 집행유예 1년. 그 전주는 자그마치 손해를 1억이나 본 사람. 그런데 그 전주와 달리 김건희 여사는 녹취가 들어있고 계좌가 들어있고 그리고 수억을 23억이나 받고 통정 매매했고, 그러면 징역 1년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특별검사가 필요합니다. 제가 요구합니다. 검사도 더 수사하세요. 공수처도 더 수사하세요. 그리고 특별검사로 확실하게 수사해서 확실하게 처벌해야 공정한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디올백으로 한번 가볼까요? 주민들이 이야기합니다. 추잡스러워. 대통령이 돈도 많은 것, 부인도 부자인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왜 받아가? 그런데 더 과간인 건 국민권익위 아닙니까? 그거 숨겨주려고 국민권익위가 모든 것을 망신권익위로 바뀌었습니다. 김건희 권익위로 바뀌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기관을 이렇게 소나기에 쥐고 흔들면 이거 국정농단 맞습니까 여러분? 이번에는 공천에 개입했다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주고받은 전화가 나왔답니다. 녹취가 나왔답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영분이 있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제 공천에 개입한 국정농단까지 모두 다 탈탈 털어서 특검으로 수사합시다. 이번엔 대통령 관저 리모델링에 21g인지 몇 g인지가 거기에 또 개입돼서 불법 중개축이 있었고 불법이 있었다고 그 대통령 앞에서 덜덜덜 떨던 감사원이 발표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건 낱낱이 밝혀서 세상에서 공정하게 처벌해 봅시다 여러분. 자, 제가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 정신 차리세요. 그리고 대통령 더 이상 거부권 행사할 꿈도 꾸지 마세요. 오죽하면 특검을 이렇게 여러 번 발의했겠습니까? 당신 부인에 관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거부권 행사 안 된다 이렇게 강력히 요구하겠습니다.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 때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오셔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내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지적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스네이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인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한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 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오정바이오를 추천해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에 오정바이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란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 고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802-5232 똑같이 무료 급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